예,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물권이요. 물권의 서설 쪽을 살펴보셨어요. 총론이요. 예, 서설 총론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물권은 채권하고 이런 점에서 틀려요. 물권은 물건을 뭐 하는 권리라고 그래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이게 물권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 거예요. 물건. 이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고 소유하는 권리.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물건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부동산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죠. 부동산이나 동산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 요거를 뭐 하는 권리예요?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지배하는 권리. 부동산은 그럼 뭐하고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부동산이 내 거다라는 표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거다? 예, 공시가 필요하죠. 그죠? 부동산은 뭐가 돼 있어야 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요. 동산은 내 거라는 표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 인도, 점유죠, 점유. 이래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물권입니다. 그럼 요걸 해놓으면 요 효력이요. 이 내 토지다, 내 건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등기로. 그럼 이 효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습니다. 이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이걸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절대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절대권이다. 예. 이게 물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효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절대권이다. 그 다음 이 물권의 중요한 특징은 내 맘대로 물권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물권을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뭐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이 물권은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져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권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물권은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예, 이게 물권이 갖는 특성입니다. 예. 객체는 물건이다. 물건.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이게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쫙 나오셔야 돼요.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부동산하고 동산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지배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예,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 하는 권리요?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입니다. 객체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채권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해달라고. 너 빌려간 거 갚으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를 채권이라고 해요. 이거는 공시해야 돼요. 공시가 필요 없어요. 공시 필요 없죠. 이건 누구한테 효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계약자에게만. 계약 누구한테만? 당사자에게만.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상대권이다. 이거는 강행 규정인데 이거는 계약 자유가 인정돼요. 무슨 자유가? 계약 자유가. 여기는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물권하고 채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 이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려면 저절로 변동해요? 등기를 해야 변동해요? 물권이 변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1절에서 물권의 지금 맨 처음에 개념을 공부한 거고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이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물권의 객체를 공부한 거죠. 물권의 객체는 뭐를 객체로 해요? 여기 보세요. 쓰는 거 소용없어요. 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그냥 보시면 돼요.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물권은 뭐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요?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은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사람한테요? 예, 이게 다르다고. 이게 계약 채권법에서는 이걸 하는 거고 물권법에서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 공부했어요. 개념. 그다음 두 번째는 물권의 뭐에 대해서? 뭐를 객체로 해요? 뭐를? 물건. 여기 물건입니다. 물건. 그럼 물건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동산. 그래서 물건이 한 개면 한 개의 물건에는 몇 개의 물건이? 한 개의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물일권주의 원칙. 이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왜? 지배를 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언제? 언제 그래요? 언제? 용익물권, 용익물권, 전세권이요.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에 돼요? 일부에도 돼요?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 쓰지 마세요. 쓰는 거 소용없어요. 다 있어, 책에 다 있어. 책에 다 있고요. 예, 그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쓰는 거 소용없어요. 3절 물권의 종류 볼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 흘러가는지 지금.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고요. 흐름을 보셔야 돼. 흐름을. 흘러가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거기서 단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요 흐름 보세요. 개념 공부했죠? 두 번째는 객체. 세 번째는요? 물권의 종류는 내 맘대로예요? 법대로예요? 법대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물권의 종류가. 몇 개가? 8개의 물권이요. 8개의 물권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죠?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그래, 8개가? 몇 개가? 8개의 물권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185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85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지금 물권은 창설할 수 있어요? 창설할 수 없어요? 창설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죠? 뭐 이외에는? 법률이나 뭐 관습법 외에는.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물권은 창설해요? 창설 못해요?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이건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죠? 그게 185조. 그래, 물권법 첫 조문이 185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4절 물권의 효력입니다. 물권의 효력. 물권이 있으면 어떤 힘이 있냐 이거죠. 물권이 인정돼. 모든 물권한테, 모든 물권자에게 주는 힘을 두 개라고 그래요. 하나는 뭐? 우선적 효력. 물권이 누구보다 우선해요? 채권보다 우선하죠. 모든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해. 이게 원칙이에요. 소유권만 그래요? 아니요. 다른 물권이 다 그래요. 이게 지금 물권의 총론이니까 물권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권 방해하면 방해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내 소유권 방해하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방해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내 소유권 방해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5절이죠. 5절. 5절이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부동산 물권 변동, 또 하나는 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 물권 변동은 점유를 인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요.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 부동산은 뭐를 해야 되고?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이때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개로 나눠요. 몇 조하고 몇 조로요? 186조하고 그 다음에 180 몇 조? 7조로 나눠져요. 186조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186조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 해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187조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의 규정입니까?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죠.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요 두 점은 가지고 부동산 모든 거래를 이걸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이게 엄청 포괄적인 규정. 어렵습니다. 그래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왜요? 이거 그냥 외우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걸 응용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 지난주에 요까지 했어요. 요까지. 자, 오늘 보실 때는 196페이지요. 190 몇 페이지? 6페이지. 가등기 보실 차례입니다. 가등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는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단어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큰 흐름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현미경처럼 부분적인 단어 가지고 싸움하시면 실패해요. 왜? 그거 무시하셔도 상관없거든요. 큰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큰 흐름만. 이렇게 큰 흐름만. 이걸 따라가야지. 여기서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데 단어 가지고 막 여기서 씨름하고 있어요. 이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전혀 도움 안 돼요. 전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개론도 마찬가지. 공법도 마찬가지. 공법 큰 흐름을 세우는 게 우선이지 거기 단어에 뭐 이상한 거 나왔다고 그러세요. 그 단어 가지고 씨름한다. 이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 법의 큰 테두리를 먼저 건물로 말하면 이거죠. 건물로 말하면 큰 기둥을 지금 박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만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요 기둥 세우는 게 큰 틀입니다. 틀. 큰 흐름을 보시는 거 거기에 주안점 두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요. 가등기 보시겠습니다. 예. 처음 들어보시죠? 가등기는? 들어보셨어요? 가등기 언제 해요? 네. 예, 외우니까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아무 소용없어요. 다 꽝이에요, 이거. 예. 죽어있는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예. 사례 볼게요, 사례. 동생명의 토지에 장윤정 앞으로 뭐를 해뒀어요? 가등기를 해뒀어요. 누구 땅인데요? 잘 보세요. 누구 명의예요? 동생명의 토지에. 그러니까 이 토지가 누구 거예요? 동생 거예요. 동생 거. 예, 여기 써볼게요. 동생이 A라고 합시다. 얘 명의로 토지가 돼 있어요. 토지가 여기 535번지가. 535번지 토지가 누구 거예요? 동생 거예요. 동생. 저 동생 명의 토지에 누구 앞으로? 장윤정 앞으로. 이렇게. 장윤정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쓰세요. 이걸 쓰세요. 이렇게. 이 땅 누구가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 누구예요? 예, 동생 거예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죠? 동생이 이 땅의 소유자예요, 현재. 왜? 명의가 여기 있잖아요, 명의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를 가진 사람이 그 땅에 뭘로 돼요? 주인, 소유자인 걸로 어떻게 돼요? 추정돼요. 뭘 가진 사람이? 등기를 가진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죠? 예. 얘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얘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가등기만 했어요? 가등기만 했습니다. 가등기만. 가등기는 진짜 등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가짜 등기예요. 가짜. 진짜 등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을 B가 이 동생이 누구한테요? B한테 증여를 했다. 또는 뭐 매매를 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 땅 535번지 토지를 B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면 소유권이 일로 넘어갔다 이거죠. 뭐 때문에? 원인은 뭘로요? 증여로 소유권이 일로 넘어갔다. 소유권 그걸 넘어간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했다고 그래요. 소유권 뭐 했다고 그래요?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이 땅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B가 이 땅에 뭐가 돼요? 주인이 되죠. 뭐를 경유한 때부터? 뭐 한 때요? 이전 등기 한 때부터 이 땅의 소유자가 돼요. 그죠?
그럼 B가 이 땅의 소유자인 걸로 뭐가 되고요? 추정이 되고 증여가 뭐인 걸로? 불법인 걸로요? 적법한 걸로? 증여가 적법하게 됐구나라고 추정이 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에 뭐라고 그래요?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뭐가 된 사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 명의자가 현재 누구예요? A예요? B예요? B. 그러면 등기 명의자가 B니까 이 땅 소유자는 535원지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B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죠. B가 이 땅에 뭐인 걸로? 소유자인 걸로. B가 이 땅에 뭐인 걸로? 소유자인 걸로 뭐가 된다? 추정되지요. 이거를 등기에 뭐라고 그래요?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추정력. 그 다음 등기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A에서 B로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증여가 누구로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B에게, 현재 소유자에게 증여가 된 걸로요? 안 된 걸로요? 된 걸로 추정된다. 누구로부터? A가 누구예요? 전 소유자. 전 소유자로부터 누구에게? 현 소유자에게. 누구에게? 현 소유자에게. 누구로부터예요? 전 소유자로부터 누구에게? 현 소유자에게 뭐를 원인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뭐를 원인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뭐가 이루어졌다? 적법하게. 적법한 뭐가 있었다? 증여가. 적법한 뭐가 있었다고요? 증여가. 적법한 증여가 있었다고 뭐가 된다?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로부터? 전 소유자예요. 전 소유자. 전 소유자로부터 누구에게? 현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뭐가 있었다고요? 증여가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논란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라고 이게. 그럼 뭔 소리냐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난 증여한 적 없다는 거죠. 난 증여한 적 없다. 얘는 뭐라고 그래요? 증여 받았다 이거죠. 그죠? 예. 지금 청와대 얘기가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예.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주장이 맞는 거예요? 입증 문제가 남죠?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이거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누가 뭘 입증해야 돼요?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준 적 없는데 내가 뭔 소리야? 나는 너한테 증여를 한 적이 없는데. 그죠? 나는 너를 몰라. 근데 얘는 뭐라는 거야? 난 너한테 증여 받았어. 이 얘기죠 지금. 그죠? 그럼 누가 뭘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누구로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누구에게? 현 소유자에게. 전 소유자 A로부터 누구에게? 현 소유자 B에게. 적법하게 뭐가요? 적법하게 불법하게. 뭐가 있었다고? 추정을 받아요. 증여가 됐다고. 이게 그 얘기라고 이게. 따라서 B는 증여 안 받은 걸로요? 증여 받은 걸로? 받은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죠? 간주돼요? 추정돼요? 추정된다는 말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다? 증여가 법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증여가 법적으로 있는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추정력이에요, 이게. 그러면 B는 법에 의해서 증여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걸로 뭐가 돼요? 추정되니까 누가 해야 돼요? 전 소유자가 뭐를요? 증여가 불법이었다는 입증을 해라 이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청와대하고 지금 싸우는 것도 그 얘기거든요.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입증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입증 문제로. 바로 이 글자 하나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추정력이라는 이 글자 하나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얘한테 유리한 거예요. 얘한테 유리하고 전 소유자한테는 뭐 한 거예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이 추정력이에요. 됐죠? 예. 근데 가등기를 했어요. 누구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얘 앞으로 뭘 했어요? 가등기를 했어요. 2000년도에. 2000년 3월 1일 날 장윤정이가 뭐를 해놨어요?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가등기가 되면 장윤정이가 이 동생 땅을 산 걸로 되는 거죠. 전에 뭐 한 걸로요? 동생하고 장윤정이 동생하고 누구하고? 장윤정하고 서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매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매매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매매가 있었다고 뭐가 된다?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소유권 무슨 등기가 돼 있어요? 이전 등기가 됐죠. 이전 등기가 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증여. 그럼 증여가 법에 의해서 된 걸로 추정되는 거죠. 예, 이전 등기는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는 혼자서 해요, 둘이서 해요? 둘이서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말은 A에서 B로 법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왔다는 얘기다. 그죠? 근데 여기는 무슨 등기가 됐어요? 가등기요, 가등기가 됐다. 누구로부터? 원래 소유자로부터. 원래 땅 소유자로부터 윤정이 앞으로 뭐가 돼 있었다?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 말은 얘하고 매매가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가짜 등기예요. 요거는 진짜 등기죠. 소유권 뭐 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소유권 뭐 했어요? 이전을 했죠. 이거는 진짜 등기, 종국 등기라고 그래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해요. 이거는 진짜 종국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그럼 뭐 한 걸로? 예, 이게 적법한 걸로,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무슨 등기에는? 가등기에는 종국 등기가 아직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뭐 할 때까지요? 본등기요. 본등기를 할 때까지 이거는 아무런 등기가 아니에요. 가짜 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장윤정 앞으로 됐다고 그래도 윤정이하고 동생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이 전혀 안 돼요. 이거는 추정이 돼. 이거는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생기지만 무슨 등기에는? 가등기는 가짜 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없습니다. 왜 그럼 가등기를 해요? 소유권이 가져오면 되죠. 장윤정이가 동생 땅을 뭐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뭐를 했다? 그럼 이거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추정이 된다. 여기는 추정이 되고 여기는 안 되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윤정이가 동생한테도, 저 동생한테도 545번지 저 땅을, 강원도에 있는 저 땅을 내가 뭐 했다고요? 매매했다고 추정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 증거를 얘가. 그죠? 가등기 됐다고 그래도 내 앞으로 가등기 돼 있죠. 가등기 됐으니까 내가 산 거라고, 이 땅 산 거라고 법이 인정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뭐가 돼 있어서? 가등기 돼 있다고 그래서 매매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정이가? 이게 매매를 내가 했다고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입증을 해야 돼요. 뭐 했다고? 내가 너한테서 땅 샀다고. 내가 네 땅 샀잖아.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하라는 얘기야. 입증을 하라. 그죠? 뭐가 돼 있어도? 가등기 돼 있어도 네가 입증해야 돼. 뭐가 있었다고요? 왜?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은 네가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추정되면 이걸 입증해요? 입증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지금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예. 그 민법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망해요. 외우면 다 망해요. 후반기에 점수 하나도 안 올라. 미리 알려드려요. 나 지금 외우고 있다. 그러면 6월달 되면 나 혼자만 제자리에 바닥 기고 있어. 나머지는 일로 올라가는데. 왜 그래요? 외우는 분은 이거 못 올라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외우시면 안 돼. 이거 치고 올라가셔야 돼. 6월달에. 6월, 7월에. 근데 이거 외우고 계신 분은 아직도 바닥이야. 계속 바닥이야. 왜? 외우고 있거든, 이게. 그러면 지금은 되거든요. 지금은 왜 돼요? 지금은 민법하고 개론 두 과목 하거든요. 두 과목 하죠? 그럼 외워줘. 그럼 내가 남들보다 앞에 가 있어. 남들은 밑에 있고 나는 외우니까 여기가 있거든. 이기는 것 같아. 근데 6월달 되면 뭐를 외워야 돼요? 6과목을 외웁니다. 그죠? 교과서 7,000페이지 외웁니다. 7,000페이지 외워요. 그러면요, 이분 외워지겠어요? 이분은 머리 터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올라가. 이분들은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분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분량이 아까 두 과목이었는데 이제 몇 개로 늘어나요?
6과목이에요. 6과목. 그 순간에 이게 폭발해버려.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분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예. 지금은 좋아요. 지금 나 이거 이만큼 외워. 이분들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 그죠? 이게 외우는 사람의 이게 어려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외우고 계시면. 자꾸 이해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내가 몇 글자 더 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6월 달에 할 게 엄청 많거든. 자, 이 얘기입니다.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입증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가 2000년에 됐어요. 몇 년도에? 2000년 3월 1일 윤정이 앞으로 뭐가 돼 있다? 가등기가 됐다 해서 얘가 매매했다고 인정 못 받아요. 법에 의해서. 인정 못 받죠? 예. 그랬다가 얘가 가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를 본등기한다고 그래요. 예. 소유권을 뭐 하게 되면 이전한다. 이거 이전 등기하는 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본등기를 한다고 그래요. 본등기한다. 그럼 소유권 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소유권 일로 넘어와요. 얘 앞으로 윤정이 앞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유권을 가져온 거는 2014년이다. 2010년이다 이거 2010년이다. 소유권 무슨 등기한 거는 이전 등기를 한 날은 2010년이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뺏어온 날은 언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2010년부터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소유권 이전한 게 2010년. 제가 B가 이 땅을 증여받은 날은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그럼 이 땅 소유자가 누구로 먼저 넘어간 거예요? B에게 언제 넘어갔어요? 2008년 3월 1일 날 넘어갔어요. 이렇게. 소유권 넘어왔죠? 그죠? 예. 이 땅 그럼 누구 거예요? 535원지 누구 거예요? B죠. B. 이 땅은 B입니다. 언제부터? 2008년도부터 B 땅이죠?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그죠? 근데 윤정이가 뭐를 했어요, 지금? 가등기 해놓고 나서 얘 앞으로 뭐 했어요? 소유권 이전했어요. 언제 했어요? 2010년에. 땅 몇 개예요, 땅이? 하나죠. 535원지 땅은 한 필지죠. 근데 소유자가 지금 몇 명으로 갈라졌어? 2명으로. 누구하고요? B하고 윤정이가 C다. 그럼 C하고. 둘로 나눠졌죠. 이게 돼, 안 돼? 안 되죠. 왜? 하나의 부동산에는 두 개의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 다시 한번요. 하나의 부동산에는 몇 개의 권리가 생겨야 돼요? 한 개의 권리가 생겨야 되죠? 뭐 할 수 없는 거?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있느냐,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못 생겨요?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의 권리가 생기죠? 잘 보세요. 부동산 몇 개요? 한 개. 권리 몇 개? 그럼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요. 두 개의 권리가 성립해요, 성립 못해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설명을 해요.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이 하나도 없어. 일물일권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한 개 부동산, 한 개 물건이죠. 한 개 물건에 뭐 할 수 없는 거? 양립할 수 없는 몇 개의 권리가? 두 개의 권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예, 맨날 한 개 물건에 한 개 권리가. 이렇게 설명 안 한다니까, 책에. 그러면 5월달, 6월달 되면 쥐나 왜? 그때 되면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은 두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부동산 하나에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이 두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몇 개가? 한 개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있죠? 한 개 소유권은 성립하죠? 두 개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죠? 그죠?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저당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아파트 하나에 저당권이 몇 개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거는 양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건 하나에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소유권은 뭐 할 수 없고요. 양립할 수 없는 거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지금 이제 말이 어려워지잖아. 5월달 되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일물 일권 이러고 있으면 다 허당이 되는 거예요. 6월달에.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아무 진화가 안 된다니까. 전진이. 갈수록 양이 많아져요. 민법은. 훨씬 많아져. 근데 이걸 그냥 단순 암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 퍼즐을 못 맞춰 나간다. 이거 더 확장을 못 한다니까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점점. 지금 제 눈에는 여기 외우려고 하는 분이 보여. 너무 잘 보여. 예. 어려운 거야. 그분 후반기 가면 어렵다니까. 예. 이 얘기예요.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는 뭐 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권리가. 뒤집으면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립할 수. 야, 이렇게 진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등기법 할 수 있고 물권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물건 하나예요. 535번지 토지 하나죠. 근데 소유자가 누구한테도 생겼고요. B도 2008년도부터 소유자라고 그러죠. 535번지 내 거라고 그러죠. 왜? 내가 증여로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윤정이도 뭐라고 그래요? 저 땅 뭐라고 그래요? 소유자라고 그러죠. 그죠? 언제부터? 이거 충돌이 생겼어요. 무슨 충돌이 생겼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몇 개가?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 몇 개가? 두 개가 생겨버렸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그죠? 물건 하나인데 땅 주인이 둘이잖아, 이거. 이거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등기를 따지게 되면 뭐보다 늦어요, 지금? B의 소유권 이전보다 늦죠? 제 2008년도부터잖아요. 얘는 언제고요? 그럼 제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가등기에는 순위를 뭐 한다고 그래요? 보존해주는 힘이 있다. 순위를 뭐 해주는?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효력이. 본등기는 언제 했어요? 본등기는 2010년에 했죠. 다만 순위가 언제로요? 가등기한 2000년으로 소급을 해요. 뭐가 소급해요? 순위가. 본등기는 이날 했어도요. 언제 했어도요? 10년에 했어도 순위가 언제로 소급해요? 2000년으로. 얘는 2000년이고 그럼 얘는 언제고요? 8년. 그래서 얘께 늦어진다. 얘가 늦어지고 얘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가등기에 이런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가등기하고 뭐한 사이요? 본등기.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요게 언제 한 거예요? 요게 저 B가 가져간 게 언제? 2008년이죠. 2008년. 요걸 뭐라고 그래요? 중간 취득 등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취득했다, 제가. B가. 그죠? 뭐하고 뭐 사이에? 가등기하고 뭐 사이에? 본등기 사이에 얘가 취득해서 요걸 뭐라고 그래요? 중간 취득 등기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무슨 등기? 중간 취득한 거. 중간에 취득한 등기. 뭐하고 뭐 사이에? 가등기한 2000년. 그 다음에 본등기한 2010년이죠. 그 사이에 요걸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럼 본등기는요? 본등기는 얘가 빠르죠? 본등기보다 이게 빠르죠? 그렇지만 뭐가 빨라요? 순위가 일로 소급해요. 언제로요? 2000년으로 소급해. 그래서 이게 말소되는 거예요. 이 등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소된다. 이게 말소가 돼버려요. 뭐만 남고 그러면? 이것만 남고 이 등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소된다는 말은 뭐예요?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 샀기 때문에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가등기된 땅을 증여받은 거죠. 또는 이거 매매로 샀다 이거죠. 매매로. 그럼 얘가 소유권을 쥐고 있는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얘가 이 땅을 매매로 샀다. 그죠? 가등기된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그죠? 가등기된 거 살 수 있다고. 그죠? 가등기된 아파트 샀다. 가등기된 땅 샀죠? 2008년에 샀죠.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가지는 건 언제까지만이야?
뭐 하기 전에 얘가? 본등기 하기 전까지만 내가 주인이야. 뭐 하면 그럼? 본등기를 하면 얘가 뭐 하면? 본등기를 격려하면 본등기를 격려하는 순간에 이 등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래 뭐 된 거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된 거 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지금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볼게요. 기업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서로 뭐가 있었던 걸로? 매매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가? 추정되는 게 아니다. 추정 안 된다. 추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윤정이가 가등기 매매했다고 입증해야 돼. 그죠? 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내가 매매했잖아. 너한테도 매매했잖아. 이거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가등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 있어야 돼요. 계약서 있어야 본등기 해올 수 있어. 두 번째, 가등기 후에도 동생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가등기 되는 거 이거. 윤정이 앞으로 가등기 된 거 동생이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하는 거 됩니다. 뭐가 돼 있어도? 가등기 된 거. 처분해도 돼요. 그죠? 여기에 근저당 있으면 윤정이 앞으로 근저당 잡혔어요. 저 토지를. 근저당 잡힌 거 처분하는 거 돼야 안 돼? 돼요. 상관없어요. 가압류된 거. 이 토지가 윤정이 앞으로 가압류가 돼 있어요. 가압류된 것도 처분해도 돼요? 되는 거예요.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 거. 가등기나 가압류나 무슨 처분? 가처분이 된 건 아직 소유권을 넘어간 게 아니죠. 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원주인이 처분하는 거 상관없어요. 두 번째, 나중에 장윤정이 본등기할 때 상대방은, 본등기는 윤정이가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등기를 이전해 와요? 이전해 올 때 누구로부터 이전해 와요? 현재 주인은 B죠. 현재 주인은 B지만 얘가 가등기 한 건 누구로부터예요? A로부터. A로부터 원래 가등기 할 때 주인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뭐 할 때 주인? 가등기 할 때 소유주.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 이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할 당시에? 가등기 당시. 가등기 할 때는 주인이 B가 아니라 A였거든요. 그럼 얘가 또 팔아도 돼요? B가 누구한테 팔아도 돼요? C한테 팔아도 되죠? 그럼 얘도 뭐가 있는 거 산 거예요? 가등기 된 거. 가등기 된 거를 지금 팔고 하고 있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본등기를 누구로부터 해와요? 누구로부터? A로부터. A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디귿. 본등기 시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즉 소유권이죠. 소유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날은 언제예요? 예, 그 옆에다 쓰세요. 이렇게. 윤정이가 본등기를 했잖아요. 본등기를 하면 얘가 윤정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 즉 물권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물권이 뭐 하는 날? 변동하는 시점. 물권이 변동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거야. 얘가 소유권을 가져간 날은 언제예요? 소유권을 쥔 날. 2010년에요. 저 가등기 한 날이야. 순위가 언제로 소급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럼 소유권을 쥔 날은, 얘가 소유권을 윤정이가 쥔 날은 언제예요? 물권 변동 시점은 본등기 한 날이에요. 뭐 한 날? 본등기 한 때부터예요. 본등기 한 때부터. 본등기 한 때부터 소유권이 변동한 거예요. 윤정이가. 뭐가 소급하는 거예요? 순위가 가등기 시 한때로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고요? 본등기 한때고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을 볼게요. 니을에 보니까 본등기 하게 되면, 윤정이가 본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중간 취득 등기죠. 이 중간에 취득한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본등기하면 말소됩니다. 그죠? 그럼 이 땅을요, 이 땅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압류를 걸었다. 여기다 누가 가압류를 걸었다. D라는 애가 뭐를 걸었어요? 가압류 걸었다 이거죠. 2000 언제요? 5년에. 이 토지에다 가압류 걸었죠? 가등기를 언제 했어요? 2000년에. 2000년에는 뭐가 됐고요? 2000년에 가등기, 2005년엔 가압류. 뭐가 빨라요? 가압류가 빨라요? 가등기가 빨라? 가등기가 빠르죠. 그럼 얘가 나중에 뭐 하면? 본등기를 하면 이 가압류는 어떻게 돼요? 뭐보다 늦어 지금? 가등기보다 늦죠? 말소되는 거예요. 말소돼.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보다 늦게 나타난 거? 가등기보다 후에, 가등기 후에 나타난 중간 취득 등기. 가등기 후에 나타난 무슨 등기? 중간 취득 등기는 얘가 뭐 하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본등기 하면 이건 다 죽어버려. 다 죽어. 말소돼요. 가압류든 소유권 이전. 여기에 근저당 있어도요. 여기에 뭐가 있어도 근저당 이전한 것도, 근저당 설정한 것도 이거 어떻게 돼요? 말소돼요. 다 말소돼요. 그래 어떤 거 거래하면 큰일 나요. 가등기 된 거 거기다가 먼지거리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죠? 부질없는 짓 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그래 이 가등기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본등기 하는 순간부터. 본등기 전에는요. 본등기 전에는 뭐야? 허접스러운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본등기 하기 전에는 이게 힘이 없어.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근데 뭐 하는 순간? 본등기 하는 순간에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밟아버린다고 이거는. 밟아. 그 다음 미음. 가등기를 해두는 실제 이유는. 그럼 왜 가등기만 할까요?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지. 왜 가등기를 하냐고. 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 사정이. 왜 가등기만 하겠어요? 네? 보세요. 왜 가등기만 할까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밑에다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매도인 땅을 매수인이 뭐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2000년도에. 이때 이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사업이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사업하는 게 사업이 불안했어요. 자, 이때 만약에 이 땅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오면 이 사람이 사업이 좋아져가지고 회생이 되면 좋은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분이 금전거래한 게 있다. 여기 이분하고 금전거래한 C가 있다. 그럼 여기 채권자 있죠? 채권자 있어요. 여기서 돈을 끌어왔다. 이분이 이 사람한테서 15억을 끌어왔다. D한테서는 5억을 끌어왔다 이거죠. 그럼 다 이분들이 채권자죠. 여기는 누구고요? 채무자. 이분들한테 빚 있는 거라고 빚. 망했어. 근데 이분이 망했어. 망하게 되면 이분이 망하게 되면 부채죠. 부채. 이게 다 빚이죠. 그럼 저기는 D나 C가 채권자네요. 저 채권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 찾아내죠. 채무자에 뭘 찾아내요? 재산을 다 뒤져요. 뒤져가지고 재산 있으면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압류 다 하죠. 이거 압류 걸죠. 압류해가지고 경매 때려가지고 돈 회수 다 해버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뭐를 가져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저 땅에 대해서 뭐를 하면 소유권 뭐 하면 이전 등기를 해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누구의 재산이 돼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산? 압류를 걸 수 있는 재산이 돼버리죠. 그죠? 예. 그래 이게 잘못되면, 내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몽땅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갈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뭐만 해놔요? 그냥 가등기만 해놓는다고 여기다가. 그럼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가등기가 된 걸 알아 몰라? 저 등기부에 가등기 된 거. 이 사람 주인이 아니야?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죠. 이게 535번지야. 이 땅에 535번지. 그럼 535번지 등기부를 떼면 누가 주인으로 떠? A가 뜨죠. B는 안 떠. 전혀 안 떠. 그죠? B는 소유주니까 아니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소유권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와야만 소유자지. 현재 뭐만 돼 있어요? 가등기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가등기 됐다고 그래. 얘가 주인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채권자들이 이분한테 돈 대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 대줬죠. 너 15억, 나 5억, 또 여기는 이는 여기 30억 이렇게 돈 막 꿔갔어 이분이. 빚이죠? 이게 빚이 얼마 되기나 하겠어요 이게 기업 하시는 분이. 예.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두면, 그냥 이 상태로 뭐를 두면 가등기를 뒀을 때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가등기를 두게 되면 이게 소유자로 공시가 안 된 거죠.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뭐가 돼 있으면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자로 돼요. 이분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법원에다가 재산관계 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관계를 뭐 하라고요? 명시하라고 이분들이 채권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법원에다가 명시하라고. 법원에다가 소명을 하라 이거죠. 네 재산 얼마나 되는지. 그죠? 그래야 이 채권자들이 그걸 뭐 할 수 있으니까? 압류해가지고 경매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분한테 명령을 해요. 뭐라고요? 재산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라고. 그게 압류하기 전 단계 얘기예요. 압류하기 전 단계에 채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해야죠. 내 재산 저기 저 땅 535번지 저 땅 만 평 있는 거를 명시를 해야죠. 그죠? 근데 뭐를 해두면? 가등기를 해두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 땅입니까? 아니잖아. 이거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망해도요. 이 사업이 망해도 어떻게 돼요? 땅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김우중 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땅땅하게. 그죠? 왜요? 왜 땅땅하게? 등기를 안 하거든요. 자기 명의로. 이것만 되는 이런 것만. 그죠? 망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재산은 몇백억 있잖아요. 왜요? 이거. 이게 가등기의 진짜 이유예요. 진짜 이유. 왜 가등기를 하냐고요? 순위 보존하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강의할 때 하는 얘기예요. 강의할 때 등기법 선생은 맨날 이 얘기해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한다고. 그죠? 진짜 이유는 이거라고.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가등기를 실무에서 하는 거예요. 뭐를 못하게 하려고? 압류. 이 채권자들이 압류 못하게 하려고 가등기만 해두는 거예요. 실제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필요가 없으면, 이런 거 없으면 내가 그냥 매매했어. 그럼 뭐 해버려? 이거 그냥 소유권 이전해야지. 오늘 잔금 치르면서. 그죠? 오늘 잔금 치르지. 그럼 뭐예요? 우리 가등기 할까? 미쳤구나. 내가 가등기를 왜? 뭐 해야 돼요? 바로 소유권 이전해야지. 왜 가등기를 합니까? 그죠? 그게 이거라고, 이게. 내 재산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이야. 복부인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많았어. 복부인이에요. 내 이름은 복이에요. 아파트 20개 잡아. 한꺼번에. 분양권 몇 개 잡아요? 20개를 한꺼번에 잡아. 그죠? 그렇게 나 같은 친구가 옆에 20명이야. 그럼 몇 개를 잡는 거예요? 400개를 잡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그죠?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돈 주고 사요. 사는데 뭐만 쳐놔? 왜 가등기를 쳐요? 세금 안 맞아야지 저거. 20개를 자기 앞으로 이전해 놓으면 세금 얼마 맞아? 그래 뭐만 쳐놔요? 가등기만. 그래서 진짜 실무는 이걸 가등기를 써요.
그죠? 그럼 여기다 소유권 이전했을 때는 세금 해보세요. 취득세 들어와죠. 그죠? 소유권 가져오면 취득세 물죠. 이거 왜 산 거예요? 전매하려고 산 거죠? 양도세 또 나가죠. 그럼 이 세금 20개를 내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어? 그걸 피하려니까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지금 사업이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뭐만 해준다? 가등기만 해둔다. 가등기만. 아파트 가등기만 해도 가등기만. 그죠? 예,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알아둘 거는요. 가등기 해놓고 이 가등기를 하게 된 게 뭐 때문이었어요 지금? 매매죠. 그죠? 매매 계약에 기해서 가등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이 가등기 해놓고 몇 년 지나면 안 돼요? 10년이 지나면 가등기가 사라져요. 다시 계약을 해야 돼. 다시 가등기를 또 쳐야 돼요. 예. 10년 동안만 존재합니다. 가등기는 몇 년 동안만? 10년. 예, 오케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가등기를 해두면, 이분이 가등기를 해두면 이 땅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도요? 딴 사람으로 막 바뀌어도, 이게 B로 바뀌고 C로 바뀌고 D로 바뀌어도 얘는 피해볼 게 없어요. 그냥 네가 바뀌든 C로 바뀌었냐 D로 바뀌었냐 E로 바뀌었냐 상관없죠. 지네끼리 그냥 소유권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 사는 거야 지금? 가등기 된 걸 이것들이 사고 있구만. 살아. 그죠? 얘가 뭐 하면 다 죽어 그냥. 돈 등기하면 니네 다 어떻게 다 죽어버려. 다 죽어. 양립할 수 없는 거 뭐 하고요? 이 가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어떻게 해버려? 죽어. 양립할 수 있는 건 안 죽어. 이 등기법 가면 이제 어려운 얘기해요. 이제 가등기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점유권 볼게요. 점유권, 물권법 강론입니다. 이거 잠깐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